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데이터는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보다는요, 현재 시장이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 그리고 지난 10년과는 다른 구조적 전환이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4일 글로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 작성된 2026 글로벌 시장 전망 보고서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흥미로운 점은요,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요, 현재 시장이 거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상당히 과감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4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4가지 핵심 테마는 바로 재정 우위, 그리고 자본순환, 또 실물 경제의 균열, 마지막으로 글로벌 비동조화입니다. 이 4가지가 뭐랄까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현재의 굉장히 복합적인 시장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그럼 그 첫 번째 톱니바퀴부터 한번 살펴보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우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바로 보시죠. 글로벌 부채 및 구성과 미국 재정 적자 데이터입니다. 이걸 보니까 정말 입이 좀 벌어지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총 부채가 GDP 대비 2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수치죠. 특히 저기 푸른색으로 표시된 정부 부채, 즉 공공부채의 징계세가 지난 몇 년간 정말 가팔랐던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미국 재정 적자 차트를 보면요, 이 상황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적자 비율이 급격히 악화돼서 이건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돌아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걸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적자라고 딱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구조적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리는군요. 네, 바로 그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막대한 구조적 적자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국채 발행을 동반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경제 현상, 바로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 구축 효과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시중 자금을 너무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정작 투자를 해야 할 민간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그 현상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정부가 시장의 가장 큰 자금 수요처가 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 동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커진 재정 부담이 중앙은행의 손발을 묶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의 손발을 묶는다. 네. 정부가 계속 막대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크게 내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 힘든 구조적인 족쇄가 채워진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이 막대한 정부 부채가 앞으로의 투자 환경 전체를 규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고금리의 장기화는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네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 고금리의 장기화를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통했던 투자 공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고금리가 뉴노멀이 되었다는 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런 환경이라면 당연히 돈의 흐름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테마인 자본순환의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그 막대한 자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캐피털 로테이션 인디케이터, 자본순환 지표 차트를 보겠습니다. 와, 이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총 12개 비교 항목 모두에서 금융자산 대비 금의 약세를 가리키면서 지표가 12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네요. 네, 모든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데 이건 정말 강력한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기술주 섹터 대금의 상대 강도 차트를 봐도 그 흐름이 명확합니다. 2024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4년간 굳건하게 이어져 오던 기술주의 상대적 강세 추세선이 완전히 아래로 꺾인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이런 자본의 움직임은 다른 데이터에서도 교차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요. 금 가격이 S&P 500 지수를 6개월 연속으로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6개월 연속이요? 네, 이게 1970년 이후로 단 4번밖에 없었던 통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신호입니다.
정말 드문 일이군요. 과거에 그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시장은 보통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신호가 발생한 후 1년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23.33%에 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신호가 발생하고 7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역사적으로 100%의 상승 확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100%요?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숫자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항상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테마로 다뤘던 재정 우위가 다시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 과거의 사례들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정부 부채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면서 화폐 가치 자체가 구조적으로 위협받는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즉, 지금의 자본 이동은 단순한 섹터 로테이션을 넘어서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이 다시금 궁극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되찾는 더 큰 차원의 구조적 전환일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논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이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금에만 국한된 현상일까요? 아니면 다른 실물 자산, 예를 들어 산업금속 같은 원자재 시장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나요? 다음 차트, 산업금속, 보호무역주의와 포지셔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점이 보이네요. 미국 중서부 프리미엄이 붙은 알루미늄 가격이 톤당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급등했습니다. 보고서는 이걸 탈세계화의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군요. 네, 그렇죠. 반면에 오른쪽 은시장 차트를 보면 또 다른 현상이 보입니다. 파란 선으로 표시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최근 급격하게 청산되는 이른바 워시아웃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급등이고 하나는 급락이네요. 네, 이 두 차트에서 우리는 상반되지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알루미늄 가격의 급등은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은시장에서 나타난 투기적 자금의 대규모 이탈은 그동안 시장에 쌓여있던 과열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은 시장의 투기 포지션 청산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단기 과열이 꽂으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상승 기반을 다지는 신호로 말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향후 구조적인 강세장으로 재진입하기 위한 건전한 조정 과정으로 볼려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금뿐만 아니라 이 탈세계화와 인플레이션 시대의 또 다른 수혜자산이 될 수 있는 산업금속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거시적으로는 정부 부채와 고금리라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그 파도 위에서 자본은 금융자산에서 빠져나와 실물자산이라는 새로운 항구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모든 나라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와 네 번째 테마인 비동조화와 균열이 등장하는군요.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국면인 것 같은데 먼저 기회 요인인 비동조화부터 살펴보죠. 글로벌 통화정책 스탠스와 비미국 주식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국은 여전히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차트의 저 붉은 선, 그러니까 순금리 인하 중앙은행 수가 상승세로 돌아설 때마다 검은 선으로 표시된 비미국 주식지수 역시 동반 상승하는 강력한 동행성이 관찰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차이가 중요한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 실제로 저희가 오늘 분석에 참고하고 있는 글로벌 매크로 백드롭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요. 2020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금리는 2.00%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수준이거든요. 아, 격차가 상당하네요. 네, 바로 이 금리 격차가 비미국 중앙은행들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미국 기술주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비미국 선진국이나 신흥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인 투자 매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는군요. 맞습니다.
자금은 당연히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움직이니까요. 보고서는 이러한 글로벌 비동조화 현상을 2020년의 중요한 전술적 투자 기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미국 시장에서의 기회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보고서는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즉 실물 경제의 균열 신호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고 차트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네요.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과 소매업의 월간 고용 변화가 2025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저게 선행성의 높은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 리스크 쪽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및 사모대출 차트를 보면요. 상업용 부동산 CRE 중에서도 다세대 주택의 심각한 연체율이 0.45%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요. 이건 정말 위험 신호 아닌가요? 네, 매우 심각하게 주시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강력한 긴축 정책의 효과가 이제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과 더불어 최근 급성장한 사모신용, 즉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서 PIK 이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PIK 이자라면 차주가 이자를 현금으로 못 내고 그 이자마저 새로운 빚으로 돌려막는 방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겉으로는 연체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숨겨진 위험, 샤도우 리스크네요. 정확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연체율보다 어쩌면 더 위협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부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따라서 현재 시장은 투자자들이 비미국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동시에 미국 내 고용 및 신용 관련 지표를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관찰하며 위험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됩니다. 기회와 리스크가 정말 뚜렷하게 공존하는 국면이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이 네 가지 복잡한 테마들을 종합해서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시장 국면 진단 및 전략적 매트릭스를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보고서는 현재 시장 국면을 4가지 분면으로 나누어서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조적 강세 영역입니다. 앞서 논의한 재정 우위와 실물 자산으로의 거대한 자본 순환을 근거로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금과 산업금속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둘째는 전술적 기회 영역입니다. 이건 글로벌 통화 정책의 비동조화와 상대적 저평가 매력을 바탕으로 비미국 주식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짚어주시죠. 네, 셋째는 주요 리스크 영역입니다. 고금리 환경이 현실화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부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사모신용, 또 경기 침체의 전조를 보이는 소매 및 건설 고용 지표를 반드시 주시해야 할 핵심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시 요인인데요. 이란 관련 지정학적 불안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발 등 가능성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복잡한 시장 상황이 하나의 그림으로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결국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금융자산의 시대가 저물고 실물자산이 다시 부상하는 거대한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만약 지난 10년간 나의 부를 늘려준 성공 공식이었던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투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온다면 과연 나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러한 구조적 전환의 속도와 강도는 향후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과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